12월에 삼성에서 또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편에서 이제 효라클님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리얼한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림픽 때만 금메달 따면 되지 평소에 내가 그렇게 잘할 필요 없다. 진짜 큰 위안이 됐는데 9월 말 이제 10월, 11월, 12월 네. 3개월 남았고 그리고 자꾸 미국이 이제 또 기준금리도 올려대고 있고 네네. 환율도 지금 1,400원이 넘었어요. 네. 이렇게 기준금리가 막 인상되는 상황에서 네. 어떤 투자처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하실 수 있는 게 네. 이제 하반기에 또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뭐 신용 불량자 네, 이런 거가 속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채무를 이제 이행하지 못한 채무 불이행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채권 출시업 채권 출시업이 또 빛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아하.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채권 출시업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SK텔레콤에서 네. 어떤 고객이 있는데 네. 그 고객이 연체를 했어요. 아, 통신비를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돈 내라 이렇게 네네. 하다가 네. 이제 그래도 안 내면은 이제 고려 신용정보 같은 아하. 채권 출신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버려요. 네. 그걸 SKT에서 네. 돈 안 내는 애를 계속 달라달라 1년이고 2년이고 네. 할 수 없으니 네. 그걸 받아다 주는 전문 업체에게 맡기는 거죠. 네네. 채권을 넘겨요. 네네. 그럼 고려 신용정보에서 대신 네. 받아내면 그 돈의 이제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네. 이제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네. 그게 어쨌거나 고려신용정보 같은 채권 출시업을 하는 업체에는 유리한 상황이네요. 엄청나게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갑자기. 100명이 이제 있어. 일주일에 뭐 100명씩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네. 빚을 안 갚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에 네. 200명씩, 300명씩 막 들어오니까 그걸 네. 쌓아두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받는 거에 수수료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급하게 오를수록, 네. 많이 오를수록, 네. 사실은 고려 신용정보의 앞날은 밝다. 그래서 이게 되게 모든 것들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지고 내 이자가 높아진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네. 또 다른 이면에는 또 이렇게 이제 채권 출시업으로 돈을 버는 게 있고 사실 전쟁이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 방산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고려신용정보 같은 거는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러면은 고려신용정보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 4분기 실적이 좋은 거는 뭐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제가 고려신용정보 같은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은 네. 유일하게 상장된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업종에서.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채권 출신 업체가 사실 난 몰랐어. 고려신용정보 상장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권 출신 업체가 10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아하. 그럼 수급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딱 하나 상장이 돼 있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네네.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먼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금금리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시는 건지 은행주에 대해서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주는 좋게 보는데 네. 예대 마진 자체는 그냥 그대로 유지될지 몰라도 네. 액수가 커지잖아요. 아. 대출액이 많아지고 네.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이 커지니까 네.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 영업이익 그 예대 마진은 그대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네네. 자금이 은행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맞아요. 요즘에 그래요. 네. 뭐 적금 이런 많이 거가 하죠. 네. 나오니까 네. 특판 적금 막 네. 이런 거 3%, 4% 요즘에는 한 5% 넘는 것도 그것도 막 있고. 이벤트로 나오고 그러면은 막 몰려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이런 거에서 이제 재미를 못 본 자금들이 그거라도 일단 네. 받자 하고 이렇게 다시 회귀를 하니까 은행에. 네. 채권 출심 업종 말고도 네. 혹시 또 관심 있게 보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좀 로봇 좋게 보고 있죠. 그거는 약간 장기 테마잖아요. 장기 테마기도 한데 네. 12월에 삼성에서 또 로봇이 나옵니다.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네, 로봇이요? 제임스 힙이라고 네. 네, 그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면서 네.
또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그런 어떤 삼성전자나 음. 이런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딱 처음 낼 때 아하. 그때가 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 놓고 싹 빠졌다가 네. 나중에 이제 다시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저는 최초 출시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하. 언론에서 막 도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12월에 그런 걸 앞두고 있는 네. 제임스 힙을 조립하는 곳이 인탑스입니다. 아하. 네, 인탑스에서 조립을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3개월짜리, 아. 6개월짜리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놓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짜리는 조금 제가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웨어러블을 삼성에서 나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죠. 네. 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게 네.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죠. 맞죠. 로봇 다 팔아봤자 네. 얼마 안 돼요. 네. 하지만 인탑스에게는 얼마나 큰 비중이겠습니까? 네, 그 로봇을 조립해서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게. 그럼 안 팔리고 재고로 남으면 삼성전자는 그냥 재고를 안고 가지만 그렇죠. 인탑스는 다 조립해줘서 납품하면 땡인데요. 네, 그래서 재고의 위험도 없고 또 매출의 비중도 네, 생각해봐야 되고. 네.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풀이 네. 이제 VR 헤드셋 있잖아요. 그런 건 혹시 안 보시나요? 아, 그거는 네. 봤죠. 당연히 봤는데 네. 일단 뭐 관련주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테마주로 있는데 네. 테마주다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름 저도 아, 연관이 없는 건 잘 안 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네. 선익 시스템이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네. 애플 XR 기기, 걔네들이 XR 뭘 한다 이거죠. 근데 애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게 XR 테마로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네. 사실 네. 애플이 관련이 있는 거는 우리한테는 LG 이노텍이잖아요. 아, 예, LG 이노텍. 그럼 차라리 LG 이노텍이 요즘 주가 많이 빠졌는데. LG 이노텍 좋죠. 근데 사실 XR 기기보다는 더 큰 게 아이폰 그쵸. 14. 네. 네, 아이폰 14에 이제 달렸는데 아이폰 14도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니까 LG 이노텍 당연히 좋죠. 네. 나도 효라클처럼 이렇게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섹터를 보고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약간 일반론 같은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제가 학생들한테 네. 이제 강의할 때 네. 학생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거를 좀 훈련하고 키울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제가 꼭 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이버에다가 네. 특징주라고 치시면은 맞아. 우리 증권사 기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 네, 네. 특징주 기사가 쫙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네. 매일 그걸 그냥 읽는 거예요. 그날 거를 특징주를 그냥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가장 빨라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그게 왜 진짜 빠르냐면 꿀팁이다. 네. 보통 경제신문을 많이 얘기해요. 아하. 하지만 경제신문은 기승전결해서 결이 없어요. 삼성에서 뭐 그런 웨어러블 그거를 한다? 네, 요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이제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됐다라고 전하는 게 경제신문이에요. 그렇죠. 뭐 폴란드에 우리가 뭐 K2랑 뭐 K9 그걸 수출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이해가 있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 폴란드에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그럼 방산주가 뭐야? 그렇죠, 그렇죠. K2는 누가 만들어? 네, 맞아요. 네. 그걸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매일 하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네. 우리가 특징주를 골라서 읽으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얼마 올랐는지까지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건이 시작부터 네.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까지가 써 있는 게 특징주 기사예요. 증권부에서 오래 있었으면 네. 시장의 흐름이 보여가지고 네. 특징주를 잘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일 당장 발령 내서 출입처가 바뀌었어. 내가 증권거래소로 출입해야 돼. 네. 당장 특징주 쓰래. 그럼 어떻게 해? 엉뚱한 거 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깡패 있거든요. 네. 근데 특징주가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약간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럴 경우에는 네. 본인이 좋아하는 기자를 네, 선정하는 것도 좋아요. 그 오래 쓰신 분들. 맞아. 네. 물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시장을 잘 모르는 네. 기자는 막 이상한 거 쓰기도 이상하게 하는데 써요. 네. 근데 그런 기자가 있다고 해도요. 매일같이 특징주를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스토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이유로 이 종목이 이만큼 올랐다를 매일 읽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게 생겨요. 계속 언급되는 게 겹치는 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외워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구나. 네.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죠. 흘러가는구나.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엘니뇨가 터졌을 때는 네. 뭐 이런 게 가고 그렇죠. 뭐 홍수가 났을 때는 뭐 네. 이런 게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자기 머릿속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거는 엑셀로 정리를 해주면 더 좋죠. 아. 네. 근데 그런 것까지 하라 그러면은 힘들지. 귀찮아지고 힘들어져서 힘들죠. 잘 안 하게 되니까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읽기라도 하면 그렇게 자꾸 뭐 정리해 놓으라고 그러면은 한 3일 밀리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특징주는 3일 안 보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봐도 되는 읽어도 거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특징주를 매일 읽는 게 경제신문 백날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맞아요. 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주식에서는 되게 확실한 네, 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제가 효라클님을 모시고 정말 알짜 팁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